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자고.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정의되어 있는 아래 그래프처럼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자, 요거는 우리 삼각함수 배울 때부터 주기함수라는 정보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주기가 5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간격이 5, 즉 5칸마다 같은 그래프라고 해석을 하면 더 좋겠다. 주기라는 거는 같은 게 반복되는 그 구간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가장 짧은 게 5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5칸마다 같은 그래프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F가 정의되어 있는 걸 볼 텐데,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정의를 하면 그 최소한의 간격에 맞춰 가지고 그래프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 식으로 정의되어 있든 그림으로 정의되어 있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는 딱 5칸이잖아, 그지? 정수 단위로 보면 이렇게 이쁘게 정의되어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적어줄 것은 요거 적어놓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 뭐 간단하게 요거를 주기함수라고 이제 칭한다 그러면 124페이지야. 요건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주기함수는 지금 정적분을 하고 있거든요. 구간의 위치와 관계없이 한 주기의 정적분은 동일하다. 어서와. 주기함수는, 지금 우리가 다룰 함수는 구간의 위치, 여기서 말하는 구간의 위치라는 거는 지금 반복되는 구간이 5칸인데 이 5칸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3에서 2에 있든 아니면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있든 이 5칸이 어쨌든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정적분을 구해보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정적분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가 정적분을 넓이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의 정적분은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로 구해도 되는데 일부분 도형을 잘라가지고 붙여도 되겠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요만큼의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신 이렇게 가져온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곧 정적분의 결과와 같겠네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 괜찮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돌아갈게요. 넓이는 2가 되더라. 어서와. 여기는 넓이가 2이면서 정적분의 결과도 2더라.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까지 이만큼의 일단 넓이부터 구해보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1. 그래서 넓이는 1인데 정적분의 결과로 따지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fx의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죠? 이거는 함수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로 바로 접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처럼 5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복사 붙이기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요거를 좀 연장해서 그려 볼게요. 옆에다가 하자. 옆에다가 새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있는 그림에다가 그려봐도 되는데 우리 새로 그립시다. 마 3, 마 2, 마 1, 0 1, 2까지 있었는데
우리 뭐 3, 4, 5 지금 5칸을 더 그리기 위해서 7까지 다시 그릴게요. 3, 4, 5, 6, 7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그려놓고요. 요거는 좀 색깔을 해야겠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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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렇게 됐다면, 자, 위로 올라가는 건 함수값 1,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 그래프가 또 복사 붙이기 되더라. 그래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2에서 3까지는 쭉 올라갈 거고 3에서 4까지는 쭉 상수함수 그릴 거고 5까지는 다시 0으로 내려갔다가 6에서는 한 칸까지 내려가고 7까지 이렇게. 그럼 주기로 따지면 2개 주기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까 적어놨던 주기함수는 구간의 위치와 관계없이 한 주기의 정적분은 동일하다, 이 개념을 이제 보려고 이걸 그린 건데, 5칸을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0에서부터 5칸이면 5까지 자르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물론 얘를 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잘라도 되고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잘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적분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파란색으로 그리는 요 부분인데, 요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는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넓이는 1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2에서 5까지는 사다리꼴이고 X축 위쪽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정적분은 양수. 그래서 넓이는 아까 구해놨던 2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5까지 5칸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더라도 결론은 아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기만큼의 정적분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다 동일하다라는 점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5칸씩 끊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자.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0에서 12까지니까 이거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간을 몇 칸씩 쪼개보면 돼? 5칸씩 쪼개보면 되겠지, 그지? 어차피 5칸의 정적분의 결과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나 맞니?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0에서 12까지 fx의 정적분은 5칸씩 쪼개면 되겠구나. 그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그냥 자연수 90이라고 생각했을 때 15의 배수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딱 몇 배니? 몇 배? 5의 몇 배니? 배수겠죠, 그죠? 18배가 되겠네.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0에서 0까지로 먼저 끊어보는 거야. F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0에서 12까지 하는 거지. 사실 0에서 12도 5로 딱 떨어지는 12는 아니지만 10까지를 다시 끊을 수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마이너스 90에서 0까지는 90의 간격이고, 이거를 위에서 정리했던 5의 간격으로 자르면 18덩어리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18개씩 정적분의 결과가 있는 거고, 그 정적분의 결과가 1이었잖아. 아까 다시 볼게요. 위로 올라간 게 2, 아래로 내려간 게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정적분 한 거나, 이쪽에 0에서 5까지 정적분 한 거나, 어쨌든 5칸에 대한 정적분 결과는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8 곱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니? 방금 했듯이 원래 처음부터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5의 배수에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10까지 끊어놓고 10에서 12까지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0에서 10까지는 5가 2번 나오는 거니까 2 곱하기 1, 그러면 앞에 18까지 하면 20이 되겠죠, 그죠? 20 더하기, 자 이제 10에서 12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라고 하면 위의 그래프에서 5칸을 더 그린 다음에 10에서 12까지를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5칸씩 반복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5칸씩 이동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다섯 칸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제 옮겨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줄이면 5에서 7까지, 줄이면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요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가 얘가 다섯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복사 붙이기 되는 형태다라는 걸 알고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려진 다섯 칸만을 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0에서 2까지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0 더하기 마이너스 1, 19 이렇게 정적분 결과를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기함수 등장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다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속함수 f, 근데 얘가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2차, 3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저 끊기지 않는 연속함수야. 그런 상태에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요게 만족하더래요.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거네. 명훈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니? 어떤 f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사라져버렸어요. 뭐야 이거? 얘 이름이 있잖아. 우함수라고 하고요. 근데 이 단어는 까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 식을 보고 아,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다. 아은아.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 식의 특징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y축 대칭으로. 그런데 y축 대칭이라는 걸 몰라도 사실 이 식을 그냥 이용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일단은 그러면 그림만 적당히 그려가지고 y축 대칭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보자고. y축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풀이 첫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y축 대칭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적당히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연속의 함수를 그려놓는 거야. 다만 y축 대칭인 거죠. 괜찮죠? 그러면 y축은 x값이 0인 녀석이니까 여기에다가 정적분 결과를 한번 밀어 넣어 보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y축 대칭이다라는 정보로 우리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x축을 적당히 한 요 정도에 그려놓고 양수 다루는 꼴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첫 번째 정적분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 요 정도라고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지금 그려놓은 상황으로는 5가 되겠죠. 즉 f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요만큼이 5다라고 지정해 줄 수 있겠어요. 5.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끊어주면 여기가 5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두 번째 정보로 가니까 0에서 2까지가 12더래. 그러면 0에서 2는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이 정도가 2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이미 0에서 1까지가 5니까 그 1에서 2 나머지 부분이죠. 여기는 얼마여야 되니? 7이어야 돼.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5 더하기 7을 한 게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의 결과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대칭, 즉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도 7이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괜찮나요? 뭐 요 정보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1에서 2까지 fx의 정적분의 결과는 이라고 하면 1에서 2까지는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편의상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적분의 결과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가급적이면 그래프로 연결하면 이렇게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fx 정적분 대상함수는 동일하니까 우리 구간을 좀 살펴보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마지막 1에서 2까지야. 그러면 0에서 2까지를 한번 쪼개 보도록 하죠.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조금 전에 봤지만 0에서 1까지의 함수 정적분은 우리가 위에서 이 y축 대칭 또는 식만 보더라도 f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fx다. 이거를 y축 대칭 시킨 거랑 같아야겠지, 그지? 다시 말하면 여기를 변환시켜 보려고 해요. 요것만 다시 한번 적어 볼게. 얘가 플로 적어보면 0에서 1까지 fx 정적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의 식에 따르면 fx는 f의 마이너스 x랑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였거든. 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하은아 얼마나 힘든 일 있니? 괜찮나요? 힘든 일 있니? 아니야.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가 5다라는 거랑 같다라는 걸 이제 적용하면 되잖아요, 사실. 0에서 1까지가 뭐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녀석은 우리 요 단서랑 얘랑 연결을 해보고 싶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그러면 요 녀석을요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 이동 시켜보는 거야. y축 대칭 이동하면 함수 fx 자리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0에서 1까지라는 게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뒤집어질 거거든요. y축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될 거야. 식으로 따지자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단서 5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위로 돌아가 보면 위에 조그맣게 쓸게요. 0에서 2까지는 12의 정적분 결과고 0에서 1까지 fx는 쭉 변환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같고 그게 5랑 같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1에서 2까지 fx의 정적분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식으로는 이렇게 해결하는데 쌤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별다른 조건들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16번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또 연소함수입니다. 끊김없이 그리면 되겠고, 자, 이 식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위에서는 우함수 식의 특징을 봤는데 또 하나 보자. 요 녀석 이거는 수원 할 때 많이 다루던 건데 또 보자고. 가만히 보니까 1이라는 값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 값으로부터 지금 f 해석하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녀석만 해석할 거예요. 좌변은 x만큼 더하고 있고 우변은 x만큼 빼고 있어요. 즉 1을 기준으로 x가 예를 들어 양수라고 그러면 좌변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좀 옮겨간 x값이고 우변에 1 빼기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데 같은 양만큼 더하고 뺐으니까 같은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즉 1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x를 넣으면 이라는 의미야. 그랬더니 f를 통해서 y값, 함수값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1이라는 x값,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1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수값은 같더라요. 즉 이 정도의 함수값이 하나가 있으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이렇게 찍을게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도 위치가 같아야 돼. 이런 의미거든. 더 멀리 떨어뜨려 볼까요? 이 정도의 함수값이 있어. 그러면 1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녀석의 함수값을 구하면 같더라.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걸 배경으로 그래프를 만약에 왼쪽에서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럼 이 점들이 모인 거잖아요. 오른쪽도 대칭으로, 즉 x는 1 대칭 형태로 그려지더라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을 봤을 때 해석은 x는 1이라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릴 때는 방금처럼 해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x는 1의 대칭이에요를 가지고 정적분을 보도록 하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바로 그래프로 갈게요. 여기가 x는 1이야. 그런데 정적분을 준 걸 보니까 1에서 3까지와 2에서 3까지를 줬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적당히 그려서 정적분을 넓이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x축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x는 1의 대칭이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x는 1의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3까지와 2에서 3까지니까 1이 여기 있으면 2는 이 정도에 3은 이 정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정적분의 결과를 표시 한번 해보는 거죠. 첫 번째 1에서 3까지 그러면 1은 여기 있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의 정적분의 결과는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넣는 녀석의 넓이와도 같겠다. 이 녀석이 얼마? 4라는 얘기. 그런데 2에서 3까지는 1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색깔 칠해보면 2에서 3까지 요만큼 이 1이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 1 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0에서 2까지인데 우리가 그려놓은 게 1밖에 없거든. 그런데 괜찮아. 우리는 x는 1이라는 것의 대칭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2를 대칭 이동하면 0으로 가겠죠. 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채워 넣으면 빨간색으로 채울게요. 1에서 3까지가 4였는데 2에서 3까지가 1이니까 남은 영역은 3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옆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아까 y축 대칭 이동하던 것처럼 0과 1 사이도 같은 정적분의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최종 0에서 2까지는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6. 이 정도로 그래프를 활용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 17번 문제도 비슷한 해석이 되어야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연소함수 f가 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식을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fx 관련된 x 관련된 애들을 다 좌변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항 f의 4 빼기 x의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fx를 이항하면 플러스 fx고 그게 4가 되더라.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요런 꼴을 해석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변에 있는 4는 일단 그냥 두고요. 여기 좌변을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조금 전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조금 전 거 잠깐만 다시 상기시켜보면 f에다가 넣는 게 1 빼기 x, 1 더하기 x였거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한쪽에는 4가 있고 한쪽에는 숫자가 없잖아, 그지? 일단 거기 한번 맞춰볼게요. 같은 숫자가 들어가도록. 그러면 4가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같은 숫자가 들어가려면 4를 반반 쪽에서 2에 맞춰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x 자리에 목표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숫자 2가 각각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겠냐. 일단 숫자 2가 있어야겠죠. 2가 있어야 첫 번째 x에 넣으면 4 빼기 2 해서 2가 될 거고 오른쪽에 x 자리에 넣으면 2가 등장할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x 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도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야. 해서 모든 여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 2 플러스 x, 여기서 말하는 2 플러스 x는 사실 2 플러스 t로 치환한 다음에 다시 t를 x로 바꾼다, 요 개념을 한 번에 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x 자리에 넣을게요. 2 플러스 x를 첫 번째에 넣으면 4 빼기 2 빼기 x가 되죠. 적을게요 그대로. 그러면 2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두 번째 덩어리는 2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게 4가 되더라. 와, 이렇게 하니까 좌변에 있는 게 조금은 더 익숙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어. 아까 거 잠깐만 볼게요. 만약에 2라고 한다 그러면 f 2-x랑 같더라 2 플러스 x, 요거였거든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라는 걸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x 값들을 넣은 함수 값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얘는 x는 2 대칭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좌변만 보자고 했는데 좌변이 어때? 덧셈이 되어 있단 말이야. 쌤이 예시로 들어준 요 녀석을 우변을 좌변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치? 얘랑 꼴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저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모양을 바꿔볼게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로부터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로 떨어진 x를 넣어서 각각의 함수값을 구했는데 걔네들을 지금 더하고 있단 말이야. 빼기였으면 너무나도 이쁘지. 그런데 더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값의 합을 하고 있어요. 모양을 바꾸자. 양변을요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최종 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함수값 두 개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걸 나누기 1을 하면 이게 산술평균, 우리가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2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2분의 이렇게 좌변의 식을 넣을 수 있고 우변은 2가 됩니다. 가예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x를 컨트롤할 때는 얘네 둘을 보고 하면 되는데 얘네 둘을 봤을 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나서 f를 해석을 하는데 f는 y값이잖아요. 보니까 2 빼기 x를 넣은 함수값과 2 더하기 x를 넣은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즉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야. 이거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함수값이 fx-2고 여기 있는 함수값이 요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함수값이 x 플러스 2 y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의 함수값과 아래 함수값을 더해서 나누기 2, 이게 뭡니까? y값의 중점을 구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중점을 구하는 게 좌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대요? x랑 상관없이 그냥 2로 고정돼 있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식은 x랑 y를 한꺼번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x에 대해서는 2로 대칭이 되는 거고 y에 대해서는 x-1을 넣은 결과와 x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의 중점을 구해봤더니 변동 없이 2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y값은 2로 대칭이란 얘기지.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2,2 점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이제 요 도출하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거기에 맞춰가지고 볼게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끊기지 않는 함수만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 2와 2를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x는 2, x는 2,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2, y는 2.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려는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2,2라는 요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면 점대칭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3차 함수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려보는 겁니다. 선생님 적당히 그려볼게요. 만약에 2,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점대칭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속함수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다.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F라고 이름을 달아 놓을게요. fx 그래프를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의 결과를 알아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0에서부터 4까지. 그러면 0의 기준은 2로부터 왼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2로부터 왼쪽으로 몇 칸? 2칸 가면 되거든. 0의 위치. 그래서 0을 이쁘게 한 요 정도로 끊어 볼게요. 이 정도의 x는 0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2,2 대칭인 f를 그려놨으니까 2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가면 4가 되겠죠. 문제가 원하는 게 0에서 4까지니까 4를 표현해보면 같은 거리로 가야겠죠. 이렇게 x는 4. 괜찮나요?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의 정적분 결과인데, 지금 정적분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x축이 여기 있냐, 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x축이 어느 쯤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쉽게 아까 0을 그어 놓은 데다가 x축을 위치시켜 볼게요. 요렇게럼. 즉 이렇게 f가 0,0을 지나도록. 그럼 여기에 y값은 0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세팅하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y는 0에서 점대칭을 이루는 y는 2까지 간격이 이거든. 요만큼의 간격이 이거든. 그러면 2라는 것에, x도 2라는 것의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2칸 떨어진 거는 오른쪽으로 2칸 떨어진 거와 점대칭을 또 이뤄야 돼. 맞지? 그러면 0,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4, 얼마. 즉 요거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0,0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4, 얼마. 여기 f랑 만나는 점이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좋겠는데,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예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2,2 대칭이니까 0,0의 y값 0과 같은 거리만큼 또 떨어져야 하니까, 즉 요만큼이 이만큼 떨어져야 하니까, 그러면 y값 2에서 위로 이만큼 올라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y는 4 이렇게 상수함수를 표시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0에서 4까지 x축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금 같은 경우는 넓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데를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이거든. 0에서 4까지 f의 정적분. 근데 f가 구체적인 식이 없는데 어떻게 정적분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머리를 잠깐 써보니까 대칭 구조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과 같은 넓이를 담당하는 게
요 녀석이지. 와, 그러면 빗금칠한 부분을 지금 화살표 표시한 곳으로 옮겨서 채워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정적분의 결과는 지금 그리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더라. 오케이?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2, 세로의 길이는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결과는 2 곱하기 4, 8이에요 라고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죠? 사실 X축을 어디다 갖다 놔도 같은 결과로 등장을 합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수 F와 그 역함수 G 그래프가 1,1, 3,3 에서 만난다 인데요. 자, 먼저 메모할 것은 아래쪽 그래프 보면 F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쭉 증가하는 함수죠, 그죠? 여기가 증가함수, 요거 메모를 해 놓읍시다. 증가함수. 이제 고1 때 나오던 얘기인데 역함수 얘기니까 F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원래 함수 F가 증가함수면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복잡한 함수들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식을 구체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개념에 따르면 집어넣는 x와 나누는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다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 활용하는 거야. 게다가 방금 적었던 증가함수이며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1,1, 3,4 당연히 이제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 지나고 1,1, 3,3 지나는 y는 x 하나 그려놓고 봅시다. 선생님이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거 쓸게요. 자, 요런 그래프 y는 x 그려놓을게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1에서 3까지 F의 정적분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정적분을 한 게 3이다인데 그래프가 좀 간단하게 생겼죠. 그 정적분을 영역으로 표시해보면 F가 1에서 3 사이에는 모두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넓이 자체가 정적분의 결과겠죠. 요렇게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도형 자체가 너무나도 간단한 도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가져가 볼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 도형의 넓이로 접근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F와 그 역함수는 결국은 교점도 y는 x 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직선의 대칭으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x좌표가 1에서 3까지 구간을 가지고 있으면 y는 x 대칭시킨 y좌표 1에서 3까지도 역함수랑 이루어지는 이쪽의 영역의 넓이가 동일하게 대칭 3이 될 거야. 맞죠? 그리고 나머지를 표현해 보니까 우리 지금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남은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이쪽 0에서 1까지인데 요거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넓이가 1이겠지. 와, 그러면 간단한 도형이니까 얘는 제일 큰 정사각형인 가로 3, 세로 3인 넓이 9짜리인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넓이 1짜리 빼고 그 다음에 3짜리 2개가 있잖아요. 6을 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는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런데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지금 그려진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 보면 F와 그 역함수가 교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힌트 자체가 F의 정적분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F를 활용하는 건데 y는 x의 대칭이다 보니까 쌤이 지금 색깔칠하는
f랑 y는 x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2배 한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어떤 문제든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따라서 두 번째 풀이는 y는 x의 역함수가 대칭이다를 이용해서 우리는 역함수 gx를 쓰지 말고 y는 x를 써보자. 그러면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정적분을 할 건데 우리 빗금칠한 부분을 2배 할 거니까 2배를 미리 적고, 그럼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위치상 y는 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교점 1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괜찮죠? 그래서 위의 함수 y는 x 빼기 아래 함수 fx 빼서 정적분. 자, f를 사용한 이유는 힌트 자체가 1에서 3까지 f의 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는 2배의 부정적분을 x만 할게요. x만 부정적분하고 마이너스 fx는 정적분을 그대로 전개만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부정적분을 하면 2분의 x 제곱이 되겠고, 그거를 1에서 2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군요. 1에서 2까지가 아니네. 쏘리. 1에서 3까지. 앞에 x의 정적분 잘못했어요. 윗끝 3. 그래서 곱하기 2는 전체 덩어리 해야 되니까 곱하기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다 왔습니다. 2배의 곱하기. 첫 번째 거는 자 3 집어넣으면 9, 1 집어넣으면 1, 빼면 8, 2분의 8은 4. 빼기 1에서 3까지 fx는 이미 힌트로 3으로 되어 있죠.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결과는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문제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석에 필요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계속 정적분 넓이 구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봅시다. fx 3차 함수인데 그것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물론 이 녀석은 딱 봐도 뭐 증가하는 함수처럼 보이지만 볼게요. f 미분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주고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야. 이 말은 뭐냐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도함수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거든. 자, 이 해석은 사실 생략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이렇다고. 그럼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데 전부 플러스야. 와, 그러면 이것의 원래 함수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단원으로 다시 돌아서 올라가 보면, 이제 뒤로 돌아가 보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와 같은 의미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야 랑 동일해요.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필요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이런 얘기까지도 다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 증가함수면 아까 얘기했듯이 f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랑 만나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건데, 그러면 어디서 만나겠니? y는 x에서 만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f와 f 인버스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y는 x 위에. 그래서 많이들 하는 이제
시행착오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역함수 구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fx를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라고 해놓고 역함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xy 자리 바꿔놓고 정리하죠? 그래서 바꿉니다. x는 y세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y는 얼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뭔가 정적분을 하든 할 텐데 이게 와 정리가 안 돼. 세제곱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직접 구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활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럼 돌아가서 얘는 이제 결국은 교점은 y는 x 위에 있기로 했고 아까처럼 f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한 다음에 그거 2배 하면 되거든. y는 x 대칭이니까. 따라서 fx를 먼저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역함수 구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fx는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그래서 y는 x.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fx와 y는 x의 교점. 증가함수니까 y는 x 위에 교점이 있다라고 했던 거고. 따라서 식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인데 우변 x랑 상쇄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지고 는 0이니까 와 만나는 교점을 해석해보니까 x제곱이 x가 2개 제곱돼 있다라는 거는 0에서 접한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은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먼저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데서는 교점을 하나 발생시키고 x는 0이라는 데에서는 역시 교점이 하나지만 접하게 그래프를 3차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즉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요게 f더라. 따라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접하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x좌표 0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와 그것의 역함수는 f가 증가함수이기도 하고요.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고 했는데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으로 생겼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려보면 색깔을 바꿀게요.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역함수 식을 안 구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x와 fx가 이루는 이쪽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이렇게 되겠죠. 2배.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 옆에다가 계산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는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기로 했으니까 f에서 y는 x의 x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그게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2배 앞에 곱하기 2를 할게요.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fx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2배의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아까 정리했던 집어넣으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정적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넓이 이어서 3차 함수 넓이 공식 정리한 거 잠깐만 떠올려 보자. 독특한 상황에서 넓이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그러니까 3차 함수와 접선이 있을 때 실근 하나와 접점까지의 근, 중근까지 적분 구간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이루어진 넓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죠. 그치? 실근, 중근 사이의 넓이, 근에서 근. 그러면 이거는 공식을 적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걸 떠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2배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2배의
우리 2차 함수의 분모는 6이었어요. 3차 함수는 12였지, 그지? 4차 함수는 20이었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인데 지금 정리한 거는 x의 제곱의 1이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뭐예요? 큰 근 빼기 작은 근. 그러면 큰 근은 0 빼기 작은 근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럼 뒤는 뭐 1이니까 12분의 1을 2에다가 곱하면 6분의 1이더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정적분은 잘 하셔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충분히 잘 수행이 되고, 그렇다면 나는 공식까지 한번 섭렵해 볼래, 이렇게 적용해서 같은 식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20번 가보겠습니다. 명훈아, 자, fx 연소함수고 서로 다른 두 점, 그림과 같이 a, 지금 표시가 안 됐으니까 표시를 할게요.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 있죠.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f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fa.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fb. 요거도 좀 귀찮지만 표시할게요. fb 이 정도로 표시해 놓고 또 해석해 볼게요. 내려가서 large fx가 미분하면 small f래.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표현할게요. f small f는요 large f의 도함수야. 그래서 위에 있는 small f를 해석할 때 우리는 도함수 해석으로 가야겠습니다. 와, 그러면 도함수는 모양보다는 부호가 먼저죠, 그죠? 부호가 지금 보니까 그려진 것만 봐도 0에서부터 b 지나서 조금 더까지는 계속 f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부호가 플러스인 거지? 이거 누구 미분했던 거? large f 미분했던 도함수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인 large f는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봅시다. 함수 large f는 구간,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증가한다. 그것의 도함수인 F가 닫힌 구간 AB에서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요 개념 때문인 거죠. 알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오케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요거를 기억 해석하면서 니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F가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 small f는 요렇게 생겼고 X축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자, 는 0이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원래 함수인 large f 옆에다 적어볼까요? small f는 large f의 도함수 large f 프라임 요거였으니까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증가하는 large f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x값이 a고 여기가 x값이 b인 건데 기억에서 얘기한 거는 닫힌 구간 AB에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 지금 요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는 얘기고 니은 볼게요. 지금 밑에다가 large f 함수를 그려놨는데 b 빼기 a분의 f large fb 빼기 large fa는 요거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했던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a, large fa 요점과 b, large fb 요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요 녀석 선분 뭐 연장하면 직선 이렇게 되겠죠. 연장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적어보면 b 빼기 a분의 large fb 빼기 large fa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다. 평균 변화율. 그러면 생각해보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요. 즉 두 점을 연결하면 언제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돼.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길이는 항상 양수죠. 그럼 니은 가봐. 그게 표현하자면 얘는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직선 PQ 길기와 같대요. 직선 PQ는 라지 F의 도함수인 스몰 f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건데 PQ 연결하면 지금 점선 쭉 그려지다시피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직선 PQ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직선 PQ의 기울기는 음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양수와 음수는 같을 수 없잖아. 그치? 요거는 해석에 오류가 있다. 안 돼.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은 이제 원래 그래프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대상 함수를 보니까 F에서 FB라는 걸 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 놈은 FB라는 건 어떤 고정된 상수값이잖아. Y는 FB 이렇게 하면 얘가 상수함수거든. 그럼 FB라는 값이 어디 있는지를 표현해 보면 위로 올라갈게요. FB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Y는 FB라는 상수함수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fx에서 방금 y는 fb라는 상수함수를 빼고 있어요. f는 이렇게 생겼거든. 짠. 그러면 봐봐. f는 fb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어. 그럼 대상함수는 위에서 아래로 빼면서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니까 정확히 지금 표시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빨간색 빗금치란 게 디귿의 좌변이야. 맞죠? 디귿의 좌변. 그럼 비슷하게 그래프로 또 해석을 해볼 건데 우변을 보니까요. B 빼기 A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B 빼기 A는 B와 A의 차이, 즉 요만큼이 B 빼기 A야. 그리고 분자에 올라가 있는 두 번째 괄호를 보니까 FA 빼기 FB예요. 와, 여기가 FA 빼기 FB야. 그러면 얘 뭐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래. 곱해서 나누기 2. 이게 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새로 그려볼게요. B 빼기 A는 요만큼이고 FA 빼기 FB는 요만큼인데 곱해서 나누기 2는 마치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즉 PQ 선분 위에 이렇게 그려져서 파란색으로 생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우변이란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F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영역보다 파란색 영역이 넓이가 크겠죠? 이해되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빨간색 넓이가 파란색 넓이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커질 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 디귿 해석이 맞는 얘기네. 그러면 거꾸로 디귿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도 똑같다.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지면 좌변이 더 커지겠죠, 그죠? 요거를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오케이, 맞는 설명. 자, 넓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장 정도 넘겨서 130페이지에 속도, 위치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끝내볼게요. 자, 유형사전적기 1번 원점 출발하여. 보통 이제 원점 출발하는 예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기 위해서 꼭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출발점이 원점이래. 시작하는 위치가 원점.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러면 속도 그래프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 해석을 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속도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냐면
위치 변화량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라고 하고, 속력은 크기만 보는 거, 즉 0 이상인 값으로만 보는 거, 그거는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꼭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미분 파트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했을 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라는 게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얘가 속도 함수니까 t축 위로 양수로 정의된 속도는 계속 위치 변화가 증가하는 상태인 거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금 보면은 4에서 6 사이에 있는 속도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부호가 음수잖아. 이때는 방향이 바뀌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로 따지면 거꾸로 돌아오는 상황이란 얘기야. 근데 문제가 묻는 게 뭐냐, 이런 걸 잘 체크해야 된다고. 얼마나 움직였나요? 움직인 거리 또는 이동 거리는 속력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면 속력, 밑에 한 번 더 쓸게요. 속력은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즉 크기만 보는 거니까, 이 속도 함수 그래프에서 표시를 하자면 음수로 내려가 있는 걸 양수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 요렇게 끌어올린 게 속력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t축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결국은, 움직인 거리는 결국은 넓이를 다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넓이 구하기. 괜찮나요? 넓이 구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뭐 다 왔어요. 뭐 쪼개서 구해볼까? 자, 0에서 1까지는 직각삼각형 2분의 1. 괜찮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도형은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하는 게 구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1에서 3까지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높이가 2니까 여기도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은 높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괜찮죠? 만약에 위치 변화라 그랬다라고 하면, 아니 답부터 구하고 위치 변화 다시 얘기할게요. 답부터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넓이를 다 더하면 이동 거리가 되겠다, 그렇지? 이동 거리 얼마입니까? 이동 거리는 3, 5,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참고 삼아 만약에 우리가 t가 6일 때 최종 위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밑에 적어볼까? t가 6일 때 위치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때는 처음 출발 지점이 어딘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출발이 어디예요? 원점이지. 그러면 걱정 없이 위치 변화량만 따지면 되거든. 그럼 위치 변화량을 따진다는 거는 어디만 조심하면 돼? 음수로 내려가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4에서 6 사이가 조심하면 되죠. 넓이는 1이지만 정적분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말은 뭐야? 거꾸로 한 칸 간다는 얘기야. 거꾸로 이만큼 간다고. 그러면 최종 위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사실 요거 이렇게 뭐지? 없어지겠죠? 상쇄될 거니까. 그럼 남은 부분이 2분의 1 더하기 3, 요거는 2분의 7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위치는 이라고 하면 위치 변화량은 2분의 7이니까 처음 위치 0에서 플러스 2분의 7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얘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즉 값이 커지는 쪽으로 2분의 7, 2분의 9까지 갔다가 1만큼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를 따지니까 빼기 1이 아니라 플러스 1을 했던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통 이제 속도 함수가 주어지거든요. 속도 함수에 있는 넓이들만 싹 구하면 그거는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부호를 반영해서 쭉 더하면 정적분을 하는 건데 그게 곧 위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래쪽 가보자. 그래서
2번 어떤 물체가 수직선 위를 t는 0일 때 원점 동그라미 칠게요. 시작점이 어딘지는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점 출발해서 아래쪽 그림처럼 t가 16일 때까지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물체가 다시 원점 출발점을 다시 지나간대요. 괜찮죠? 그러면 뭘 하면 돼? 위치 변화가 0이 될 때를 따지면 되죠. 그럼 위치 변화는 속도 함수에서 넓이를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0에서 6까지는 양수 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위치 변화나 이동 거리나 동일하죠.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12가 되나요? 맞나? 12. 괜찮죠?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12만큼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t가 6일 때. 그런데 속도 함수가 6을 지나는 순간 부호가 싹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야. 즉 감소하는 방향을 쳐다보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그 넓이만큼. 그래서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다 구해보죠. 이만큼의 넓이를 다 구해보면 6에서 12까지는 6이 걸렸고 높이가 4니까 아까랑 똑같네. 여기도 넓이를 구하면 12인 거야. 근데 위치 변화로 따지면 지금 이동거리는 24가 된 거잖아. 근데 위치 변화로 따지면 정적분 결과에 따라 0이 되죠. 와, 그러니까 12 뭐 기준이 초가 됐을 때 12초가 됐을 때 원점에 다시 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속도의 부호가 양수 쪽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서 커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해요. 그럼 마지막까지 해볼까? 얼마만큼 다시 갔니? 4초 동안 여기 넓이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4, 8만큼 움직였네요. 그럼 최종 위치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결국은 얘가 원점에서 출발했다가 12지점을 찍고 방향 틀어서 원점으로 다시 왔다가 방향 틀어서 8지점으로 다시 간 거예요. 전체 이동 거리는 32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초 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3번 보자. 다음은 가 지점에서 출발, 나 지점까지 도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가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나 지점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에서 나로 간대요. 그랬는데 A, B, C는 각각 뭘 이제 표시해놨냐면 각각 자동차의 속도 함수를 그려놨어요. 속도 함수. 그럼 해석 잠깐 해보면 자, A 자동차는요 출발과 동시에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특정 시각에서 일정한 속도로 쭉 달려요. 그러다가 특정한 시점에서 속도를 계속 줄여서 t가 4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니까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 자체가 가에서부터 나 도착할 때까지니까 40이 되는 순간 나에 다 도착을 한 거야. 그치? 반면에 B 자동차를 보면요, 와 얘는 마치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려놨듯이 했는데 얘는 출발과 동시에 속도를 급격하게 쭉 올려가지고 최고점의 속도를 찍은 다음에 얘는 A랑 다르게 일정한 속도 없이 최고점에 다다른 다음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T가 30이 될 때 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A랑 B랑 비교하면 누가 더 빨리 왔니? B가 더 빨리 왔지. 30 이걸 초라고 했나? 그냥 초라고 붙일게요. t가 30초가 됐을 때 얘는 속도가 0이 되면서 나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볼까요? C 자동차는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출발과 동시에 속도를 쭉 올렸다가 뭘 만났나봐. 다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t가 40초가 되는 순간 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괜찮죠? 요 해석이야. 그런데 A, B, C 자동차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 거냐면 가 지역에서 나 지역까지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A, B, C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다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 그림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A, B, C의
이동 거리는 같다. 그리고 세 속도 함수 모두 t축 밑으로 그려지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가는 구간은 없었던 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나로 가다가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과정은 없었다. 계속 나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기억.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인데 오랜만에 평균 속도 등장하네요. 기억 쓰고 평균 속도 정의를 해볼게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거리 또는 총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구 비교하고 있냐면 A랑 C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A, C 첫 번째, 세 번째 그래프만 비교할 건데요. 전체 걸린 시간 둘이 어때? 40으로 동일하죠. 전체 이동 거리는 어때요? 아까 A, B, C 이동 거리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에서 나까지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A와 C의 평균 속도는 동일하겠죠. 괜찮나요? 전체 걸린 시간 40, 전체 거리도 가에서 나까지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B, C 모두 가속도가 0인 순간. 자, 니은을 해석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한 번 더 써본다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했고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미분이라고 적은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 미분, 여기 미분 똑같아요. 이거는 미분, 도함수,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을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하면 가속도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속도를 미분한 거, 즉 속도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을 얘기합니다. 위에 속도 함수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BC 찾아가 볼게요. 짠! B에서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가속도가 0이 되는 곳은 여기죠. C에서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즉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극대 극소 찾던 고기다, 그치? 그러니까 B에서는 한 군데, C에서는 세 군데.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는구나. 디귿 볼게요. A, B, C 각각의 속도 그래프, 위에 그래프, 그 다음에 T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인데 아까 뭐라 그랬니? 속도 함수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동 거리. 근데 거기에 만약에 T축 아래로 내려간 것에 영역의 넓이를 빼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속도 함수가 T축 밑으로 정의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뭐가 돼요? 위치 변화량과 이동 거리가 같은 상황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가에서 나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넓이들은 다 가에서 나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돌아가 보면 T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위치 변화량과도 같고 T축 위쪽으로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랑도 같은데 그게 가에서부터 나까지의 거리랑도 같은데 ABC는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알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식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에서 나까지 가고 있는, 즉 가에서 나까지 거리가 동일하니까 속도 함수와 T축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도 같아야 해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4번 가볼게요. 그래서 위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입니다.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원점 출발, 동그라미 칠게요. 원점 출발한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 그
그 속도 함수가 그래프처럼 ft, g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함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ft, gt 한번 써볼까요? 직선이니까. 자, ft 직선부터 함수식을 끄집어내 볼게요. 보면은 0,-2를 지나고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0,-2를 지나고 1,0을 지나니까 y절편은 -2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따져보면은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죠. 따라서 2t-2 y절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같은 내용으로 gt 속도 함수도 식을 구해보죠. 구체적으로 y절편은 2고요. x절편은 3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따져보면 x가 3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t 더하기 y절편 2 이렇게 되겠다. 속도 함수를 지금 구해놓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PQ는 원점을 출발하여 몇 초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난다? 만난다라는 의미는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동거리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위치,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같은 숫자에 딱 위치해야 만나는 거거든. 즉 만난다? 위치가 같다야. 와, 그러면 얘네 둘은 속도 함수잖아요. 그치? 그럼 위치 함수는 미분했을 때 속도 함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돌려주는.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속도 함수를 위치 함수로 구해보자. 즉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부정적분. 그럼 보통 위치 함수를 ft, gt라고 하는데 이미 썼으니까 속도 함수로 우리는 그거를 x라는 걸로 써볼게요. x. 그런데 각각이 P점에 대한 속도, Q점에 대한 속도니까 그거를 구분을 좀 주기 위해서 위치 함수, 속도 함수 F에 대한 위치 함수를 X라고 쓸 건데 P점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P를 쓸게요.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정적분을 하면 FT 부정적분, 속도 함수 부정적분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출발한 위치가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출발 당시의 t값은 0이거든요. 시작하는 게 0이란 말이야. 그러면 t에 0을 넣으면 원점 위치가 나와야 되지. 원점이 얼마? 0이죠.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넣으면 그 위치가 0이 되려면 적분상수 c는 날아가야겠지. 그러니까 출발이 원점이다 라고 하면 뭐가 좋아요? 상수항이 빵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Q의 위치 함수를 XQ, T,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 함수 GT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T제곱 플러스 2T 적분상수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P의 위치 함수와 Q의 위치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만난다를 해석하면 되니까 어떻게? 위치가 같다. 그래서 두 식이 같다라고 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같다. 플러스 2t. 3 곱하고 정리를 할게요. 3t제곱 빼기 6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고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4t제곱 빼기 12t는 0이고요. 잘 보이네요. 그죠? 4t 묶어내면 t-3은 0을 만족하는 t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t는 0일 때는 출발 당시니까 원점에서 당연히 만나고 있었겠죠. 그죠? 그거 말고 얘가 묻는 게 원점을 출발하여 몇 초 후에 다시 만나냐 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3초 후다. 이렇게 되겠다. t는 3. 자, 한 문제만 더 마무리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기둥 모양의 파이프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이렇게 됐어. 이제 물이 여기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치 원기둥을 쭉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건데, 요 단면은 사실 부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기둥 부피를 생각해보면 밑에 깔려있는 밑면을 높이만큼 쭉 쌓아 올리면 부피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여기 단면을 쭉 지나가는데 마치 밑면을 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단면이 뭐 몇 초 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한 4만큼 거리를 밀고 나갔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면이 이제 여기까지 밀리는 형태인데, 그럼 그 사이는 물의 단면들이 다 쌓여 있겠죠. 이해되니? 물의 단면들이 다 쌓이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곧 뭐야? 특정 시간 동안 쌓인 물의 부피다 라고 정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부피를 구하세요, 흘러나간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단면의 넓이를 빠져나간, 밀고 나간 거리만큼을 곱해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야. 알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단면의 반지름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얼마나 밀고 나갔는데 여기를 볼 거야. 그쵸? 여기가 뭐야?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갈게요. 짠! 자,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t초 후에 물이 흘러나가는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속도 함수. 속도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y절편은 2고, 여기 0이라고 할게요. t축. 절편은 2고, t절편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상 t 값이 음수는 없잖아. 시작하면 t는 0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속도 함수는 0입니다. 짠! 어때? 음수가 있니? 계속 그냥 올라가는 양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쭉 흐르는 거야. 맞지? 속도가 어때?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단면을 밀고 나가는, 또는 단면을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반지름 2짜리 원 단면을 10초 동안, 처음부터 10초 동안 얼마나 밀고 나갔냐, 그 거리가 구하고 싶어. 거리를.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t가 0일 때를요, 요 그림 다시 쓸게. t가 0일 때를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이 단면을 밀고 나가기 시작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치는 0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얼마나 흘렀나? 얼마? 시간은 10초 동안이죠. 그죠? 그러면 위치 변화를 구하는 거나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나 지금 상황은 동일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도 함수가 t축 아래로 정의된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위치 변화량이나, 지금 문제에서는 이동 거리나 전부 동일할 거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속도를 정적분하거나 속력을 정적분하는 거죠. 둘 다 해도 괜찮죠. 왜? 0부터는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시각 0에서부터 10까지 원래대로라면 속력 함수를 적분하는 거지만 t축 위쪽으로 다 정의된 거기 때문에 속도 함수 그냥 들고 와도 괜찮다.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t제곱 플러스 2t 해서 0에서 1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미 속도 함수 자체가 1차 함수라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표현해보면 0에서 10까지,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0에서 10까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괜찮다. 알겠죠? 뭐든 괜찮아요. 그래서
뭐 10 집어넣으면 12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부피를 구한 게 아니라 10초 동안에 물이 밀고 나간 거리를 구한 겁니다. 그쵸?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면 여기가 이제 120만큼 밀고 나간 거야. 와, 그래서 물의 양 부피는 파이 얼 제곱 단면 넓이를 얼마만큼? 밀고 나간 120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80 파이만큼의 물의 양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